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이식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줄기세포 가슴 이식과 PRP 가슴 이식의 차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FS 가슴 이식과 하베스트 젤 이식, 보형물 수술 후 지방 이식까지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장님, 줄기세포 가슴 이식과 PRP 가슴 이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이식되는 순수 지방량의 차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좌측은 처음에 지방을 추출했을 때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비중 차이에 의해서 지방과 투메스트 용액이 분리됩니다. 당연히 지방이 물보다는 가벼우니까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사진에 보듯이 절반 정도가 투메스트 용액이고 지방은 반 정도 되는데 밑에 물은 버리고 위에 지방을 PRP와 섞어서 이식할 때가 PRP 가슴 이식이 됩니다. 여기서 우측과 같이 지방을 한 번 더 원심 분리하게 되면 비중 차이에 의해 순수 지방이 농축되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고농축의 지방을 줄기세포와 같이 섞어서 이식하는 것을 줄기세포 가슴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식 때는 순수 지방력으로 환산하면 줄기세포 가슴 이식에서 한쪽 가슴에 260cc 정도가 들어갔을 때 PRP 가슴 이식은 150에서 200cc 정도의 지방이 이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PRP 이식에서는 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 2-3일 사이에도 30% 정도까지 가슴의 볼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PRP 가슴 이식은 가슴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약간의 볼륨을 원하는데 줄기세포 이식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때 하는 이식이고요. 김영감이 하는 대부분의 이식은 줄기세포 가슴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에도 매뉴얼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의 경우 매뉴얼 방식에 비해 추출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되는 측면이 있지만 줄기세포가 시술자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PRP 이식에서도 지방을 원심 분리해서 이식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낭종이나 오이라, 지방개사 등 지방이 뭉치고 덩어리지는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가 믹스된 지방과 그렇지 않은 지방은 이식된 지방의 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착률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가슴 지방 이식에서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식된 지방은 허벅지나 복부에서 추출될 때 산소 부족과 영양 공급의 부족을 겪으면서 서서히 빠지게 되는데요. 갑자기 빠지는 건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서서히 흡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손상된 지방세포를 복구시키고 죽은 지방세포를 새로운 지방세포로 대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입니다. 물론 PRP도 혈액 속에 혈소판 농축액으로 많은 성장인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줄기세포가 하는 자가복제와 재생의 중요한 역할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처럼 대용량의 지방을 이식할 때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지방 이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FS 지방 이식은 무엇인가요? 네, FS는 플로리스라고 해서 수술 흉터를 숨길 수 있는 가슴 지방 이식입니다. FS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기존의 허벅지 앞과 뒤 양쪽에서 4-5군데의 상처를 내지 않고 배꼽이랑 꼬리뼈 쪽에 2군데의 상처를 이용해서 허벅지와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함으로 수술 흉터를 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슴에 이식할 때도 절개를 하지 않고 아울이라는 기구를 이용하므로 따로 봉합을 하지 않아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도 가슴 지방 이식에서는 보형물에 비해 절개 흉터가 훨씬 적은 장점이 있었지만 FS 가슴 이식을 통해 지방을 뽑는 부위의 수술 흉터까지도 숨길 수가 있어 그야말로 가슴 지방 이식의 최대 장점인 수술한 티를 내지 않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류의 가슴 지방 이식이 있나요? 4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흔한 경우로는 보형물 제거 후 가슴 이식이 있습니다. 보형물 수술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형물을 제거하고 지방 이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형물 수술은 겨드랑이,
유륜주의, 유방밑선 절개 방법이 있는데 흉터가 있는 자리를 이용해 보형물을 제거할 수 있고요. 당일 보형물 제거 후 지방이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들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보형물 플러스 가슴 이식, 일명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보형물 수술 후 촉감이 안 좋거나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경우에 보형물은 그대로 놔두고 보형물 위에 지방 이식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방암 수술 후 가슴 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슴 지방 이식이 유방암 환자의 보건 수술에서 시작된 거 알고 계시나요? 유방암 수술 후에는 피부나 근육 결손으로 보형물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방 이식을 통해 모양을 잡고 볼륨을 키우게 됩니다. 저도 유방암 전문 병원에서 보형물 수술이 힘들다고 의뢰를 받아서 가슴 지방 이식을 해드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러 시술 후 가슴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러는 녹면 필러든 녹지 않는 연구 필러든 일단 제거를 하고 이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필러가 남아있게 되면 지방 이식을 해도 생착이 되지 않고 또 필러 자체가 인접 부위로 이동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러는 먼저 제거를 한 뒤 한두 달 정도 간격을 두고 남아있는 필러가 있는지 확인 후 지방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엉덩이 필러의 경우도 가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필러를 먼저 제거한 후 이식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하베스트제 가슴 이식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베스트 제스의 경우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줄어버린 시술입니다. 독일의 닥터 클라우스가 개발한 하베스트 제시란 장비를 이용해 원심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워터젯 방식으로 지방을 뽑아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원심분리를 하지 않으니까 PRP 가슴 이식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시술 시간도 짧고 이식 후 생착률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는 한때 활발히 시술이 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모품 공급이나 업그레이드가 지연되기 때문에 시술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죠. 그래도 역시 메인은 줄기세포 가슴 이식이고요. PRP 이식의 경우 가슴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약간의 추가적인 볼륨업을 원할 때 고려할 만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흉터가 걱정되시면 FS 가슴 이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형물 수술 후 가슴 이식은 흔한 편이라 한 번 더 언급을 드렸고요. 그 외 드물지만 필러 제거 후나 유방암 수술 후 가슴 이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김영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